예, 지역 일정이 바쁘신데도 오늘 일정에 참석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아마도 이번 12월 1월 국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선거구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선거법 그리고 몇 개의 쟁점 법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미 양보를 할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한 선거법의 경우에는 9번에 걸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쟁점 법률도 각 법률마다 단계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선거법의 경우에는 과반수 의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일관되게 한 번도 변화 없이 그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쟁점 법률도 경제활성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는 그 이름의 미명하에 사실상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게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 의심이 가는 수많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자 이력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저희들이 그 법의 진행에 방해를 해서 그 법에 표방하고 있는 그 법이 제정되면 몇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인데 그것을 법을 막음으로써 야당이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내내 계속 국민들에게 유포시키려고 하는 목적만이 이제 남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조금이라도 변경을 가하는 저희들 주장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크게 이제는 법에 대한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딴 곳에서 계속 제정하자, 입법하자 이런 얘기들만 그냥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국회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원포인트 방식으로 나는 법률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남으면 의원님들께서 여당이 과연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서 정말 저희들이 주장을 대부분 한시적으로라도 양보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주고 과연 1년 동안 우리가 추적 열심히 관찰을 해보겠다. 그래서 정말 75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지 모르겠다 라고 입장을 변화시켜야 될지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벌써 한 3년 전에 저희 기억에도 생생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 14,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이래로 100개의 일자리도 안 생긴 채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주장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별로 조명받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말로서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또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장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1년 지나면 또 그때 다른 이슈로 묻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렇게 마음 놓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 지하 핵실험입니다만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그런 핵실험 정도의 그 정보는 최소한 한 달 전쯤에는 탐지를 해서 충분히 한미 연합 정보와 연합사의 정보가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우리 정보 체계들을 좀 무색해 하게 했습니다. 지난 정보위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여당 일각에서는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그런 카드까지 내밀면서 그동안 우리가 핵 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NPT에 가입해서 그동안 한반도를 비핵화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단숨에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주장인지 비교적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중량급 인사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오늘 임시 마지막 날입니다. 한 23건의 법률이 법사위에서 열심히 처리한 내용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번 국방위와 외통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한 결의안을 심의했습니다만 양쪽의 내용들이 상충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 당의 지금까지 주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방위 결의안을 양보를 시키고 외통위 결의안을 국회 결의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위 결의안에는 대북 방송과 그 MD 체계에 들어가 있는 핵무기를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 결의안을 이렇게 결의안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 그 말씀 좀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몇 명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그건 뭐 특별히 우리 인사들이 추천 인사들이 아니고 한나라당 추천 인사들로 선출안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1월 국회 마지막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다시 또 임시국회라는 절차 속에 저희들 지역 활동을 바쁘실 텐데 마무리를 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룹별로 우리 좀 변화된 상황을 좀 우리가 수집해서 또 양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새누리당에게 양보에 거듭된 양보 끝에 또 양보할 것이 국물을 짜서라도 양보할 게 있는지를 좀 해서 그게 좀 가능하다면 뭐 조건부로라도 이런 연초에 협상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의총 이후에 바로 이어질 본회의는 한 1시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농산어촌 의원님들께서 쌀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 또 밥쌀용 쌀이 또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쌀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가장 큰 현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당의 전체 입장으로 해서 다음번 국회에서는 저희들 결의안과 입장을 표명하는 촉구안을 하는 것을 의견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대표님께서는 의총 중에 참석하시거나 본회의 중에 참석하시기로 이렇게 미리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복잡하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이 독하게 혁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독하게 혁신하는 방법은 분열을 막는 것이 가장 독한 혁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분열이 아닌 통합과 연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표적공천이란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한 분들이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지였고 동료였는데 무슨 원한이 적길래 표적공천을 한단 말입니까? 표적공천을 해야 할 대상은 새누리당이죠. 왜 엉뚱한 곳에 표적공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대1 구도를 결국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연대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될 그런 분들을 향해서 표적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 사석에서든 특히 공식적인 회의에서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적 공천이란 표현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안에서 표적공천이라는 말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행에서 있었던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의 폭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는 여당 측 간사는 강기훈 의원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청문회 직후에 법안 소위를 열어서 쟁점이 없는 법안 44개를 통과시키기로 간사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를 열자마자 조원진 수석이 나타나서 본인이 제출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법안 소위를 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 법은 무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야 되고 시기적으로 이날 통과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도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끝내 조원진 수석의 힘자랑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위원장실에서 잠깐 모였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를 했던 얘기는 조배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원진을 배신하면 죽음이다 라는 것이 우스갯소리라고 합니다. 진박 감별사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빌려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조원진 수석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하게 규탄하고 이러한 안전행정위의 공적인 일을 개인의 사감으로 회방 놓고 그리고 회의를 결국 무산시킨 조원진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몇 가지 법을 소개시켜드리면 정개특위에서 기합의했으나 정개특위 소멸로 안행위로 넘어온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선을 할 때 가산점을 받아서 떨어져서 그것이 경선 불복이 아니어서 출마를 해도 되는 법의 공백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는데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정개특위 합의 조항은 아니지만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원하고 있는
개표 부정 방지법, 다시 말해서 개표 이후에 요청이 없어도 5%를 랜덤 샘플링하여서 중앙선관위가 재검표를 함으로써 개표 부정에 대한 시비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표 부정에 대한 유혹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그 법도 통과되지 못했고, 우리 당 박수현 의원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싱글 후보들의 불평등한 선거법,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없는 분은 명함을 혼자 돌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는 한 명을 지목해서 명함을 돌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그 법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주도에서 입법 미비로 유원지 개발법이 무산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업 버자야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금 4천억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국부 4천억 원 이상이 외국 기업에게 손해배상으로 물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박한 법도 결국 호가호위하고 있는 조원진 수석의 법거에 의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44개 법이 수요일날 통과되었다면 법사위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한 것은 바로 조원진 같은 그런 의원들의 행태를 꾸짖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4.3법도 하나 얘기할 걸. 정치는 4.3법도 다음은 얘기해서 제가 주로 그 인터뷰에 나가면 그 쟁점 법안이 처리나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이 저희 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공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공개 발언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나갔습니다. 되게 그 인터뷰에 나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그런 반응들을 하시더군요. 아니 왜 그런데 야당이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 정말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익을 내팽개친 야당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그것을 폐기하고 자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선거가 쪽으로 다가갈수록 우리 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이 민생 법안과 선거 획정 문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과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정확히 3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27가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대고 공격하시는 그런 말씀이 맞아야 한다면 이 30개 중에 적어도 이 경제활성화법은 10개 미만이나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7가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개가 어떤 것입니까? 3개가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라는 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3가지가 남았는데 이 금융위 설치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 내의 이견으로 금융위 설치법은,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은 여당 내의 이견으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하게 따져보면 경제활성화법 나머지 3개 중에 여당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2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건 서비스산업발전법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3월에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의료용료화 우려 때문에 주장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법 역시 그 합의 사항만 제대로 이행해서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30가지 중에 무려 27가지나 통과시켜준 야당에게 왜 발목 잡기를 들여대는가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 뒤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소위 원샷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샷법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양보를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 처음에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저희가 양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조선, 철강, 석유, 화학 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위원회에서 점심시간 정회를 하고 오후 속개를 해서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까지 합의가 된 사안을 어디서 지시를 받고 와가지고 오후에 판을 엎은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저희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오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 그 기간제법과 파견법 이 두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분리처리하자는 취지의 그런 단계까지 사실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일괄처리 지시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전에 통과시켰던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그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이 사실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관광진흥법을 우리가 처리를 해 주었는데 이 최저임금법 이것이 법사위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여당이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거구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우리가 최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도 TV토론만 나가면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친노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국병인 이 지역감정 구도를 탑5라고 정치권 여야의 공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권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철회한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친노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당의 친노 패권을 강화하라고 그런 제도를 제안했는가라고 그렇게 공격해 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니까 새누리당 출신의 정계택 위원장이 이병석 의원이 제안한 균형의석제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당 의원이 제기한 균형의석제마저도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선거 연령 인하 문제입니다. 이것을 새누리당 어떻게 공격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까지도 이제 정치판을 만들자는 이야기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OECD 국가 어디에서든지 전부 평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이지 당리 당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선거 연령 만 18세를 기준으로 따지면요. 지금 올해 대학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3분의 2 정도가 결과적으로 이번 4.13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라고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안을 저희가 내세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새누리당이 공격을 강화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언론에 나가시든 하여튼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다시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나니까 테러하고 이게 북한 핵 문제하고 테러 문제하고는 상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데요. 돌고 돌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자꾸 북한 핵 문제 얘기하면서 그 마무리를 테러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마무리를 꼭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인가요?
원내대표단하고 정책위원장하고 해당 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껍데기 총리 안으로 가는 건 안 되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어떤 테러 방지 기구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걸 어느 날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걷어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름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곧 발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꾸 모든 것을 테러방지법으로 지금 몰고 가는 지금 현안이 노동하고 기업법 관련 법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는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북한 핵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 핵은 핵심은 정보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최고의 문제를 하나 짚으라고 그러면은 정보는 총체적으로 실패해서 이게 도대체 우리의 평화의 문제, 우리 안전의 문제, 결국 전쟁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안전의 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국정원을 비롯한 국방부, 외교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전 세계가 몰랐고 미국도 몰랐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정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정보위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질타가 제대로 지금 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38노스라는 미국의 사이스에서 운영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북한을 관측하는 사이트에서 12월 달에 여러 번 보도가 나왔는데 작년 10월부터 이번에 문제가 되는 풍계리 근처에서 뭔가 새로운 갱도를 파고 있어서 핵실험을 혹시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38노스를 쳐가지고 나오면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민간 위성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분석을 하는 거 평가를 하고 전망을 하는 건데 어떻게 군사 위성을 이용을 하는 정부기관이 이런 판단을 내리고 세계가 몰랐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몰랐다라고 얘기하냐. 오히려 반대로 세계는 몰랐지만 우리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자책과 사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아마 그게 코디네이션이 된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몰랐고 특히 미국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국정원의 정보기관의 헛짓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2년부터 우리들이 계속 누차 지적해왔던 정보부의 헛짓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보부가 댓글 달고 비밀 문건이나 공개하고 간첩 조작하고 이상한 짓 하면서 사실은 정보부의 역량이 이 대북 이 휴민트랄지 시긴트랄지 이 역량 수집에 이 정보 수집이라는 역량에 일치되지 못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실패가 지금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하나는 이 지금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킬체인과 KAMD를 해가지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서 바로 카운터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도 정면으로 상치가 됩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한 평화의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수소폭탄이 아니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우리 실력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국은 정보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소폭탄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길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소폭탄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북한의 지향점이고 목표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만약에 이것이 수소폭탄의 흉내를 낸 거다라는 거라면 그것만 해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게 모니터를 해야 될
영국이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의 헛짓은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은 별로 주목을 못했지만은 박경철 검사가 사표를 낸 것은 국정원의 헛짓을 넘어서서 이 검찰이 완전히 변질되고 검찰이 도저히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민석 의원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수도권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 수뇌부에 의해서, 당 지도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선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야권이 단일된 모습으로 단일대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공사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당을 나간 분들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고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당은 잠시 떠나 있지만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 중에 보면 방통위원 선임 안건이 있습니다. 윤석진 위원을 여당에서 추천했는데요. 사실 그분 이게 올라온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원재 방통위원이 출마하시려고 사퇴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방통위원이거든요. 우리 정부 부처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방송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방통위원회는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해 둔 겁니다. 근데 방통위원을 하시다가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하는 이게 법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렇게 출마하는 행태가 용인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꼭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되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9대 마지막이라도 방통위원이 임기 중에 그만두고 출마하거나 이런 거는 막는 법안이라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